자, 오늘 특강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리라는 표현 대신에 근의 위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왜 이런 말을 쓰는가는 이걸 공부하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 있는데 1단계를 초보 단계라고도 불러요. 내가 지은 이름이야. 2단계는 일반 단계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일반 단계 중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 좀 쉬운 경우가 이 초보 단계인 거죠. 초보 단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보 단계는 뭐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에 따른 계수의 조건, 이 계수의 조건이라는 이 범위를 의미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법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판별식, 이걸 이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랑 2차 방정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이제 실근일 경우에, 이게 이제 실근, 실수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허수면은 뭐 부호 자체가 없죠. 이게 이제 양수냐 음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수냐 음수냐, 뭐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일 수도 있고 뭐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사실은. 자, 그럼 계수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아니면 뭐 둘 다 양근, 이렇게 부호가 결정이 되겠느냐. 이 계수를 그러니까 미정계수 상태로 줍니다. 일부를 이제 결정하지 않고 문자로 주는 거죠. 그 문자의 범위가 어떠할 때에 근이 이렇게 되겠는가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이 초보 단계 1단계의 근의 분리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보 단계죠. 자, 밑에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단계라고 부르는 건데, 특정한 범위에 근이 속하도록 계수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계수의 조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은 똑같죠. 근데 얘는 부호고 얘는 특정 범위입니다. 우리가 이 부호라고 하는 말 자체가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범위가 양수고 왼쪽 범위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특정한 범위는 이 꼭 0이 아니라 다른 값, 이를테면 뭐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다른 값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요거 사이에 들어갈 때 뭐 한 근은 3보다 크고 다른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결정해 줄 때 그 계수의 범위가 어떠해야만 그렇게 되겠는가, 계수가 어떻게 변하면 맞으면 근이 그렇게 위치가 결정이 되겠는가, 요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값이 0인 경우가 초보 단계고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일 경우가 일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초보 단계는 근과 계수의 관계와 판별식을 이용했는데, 일반 단계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거든요. 판별식을 이용하고요. 이건 이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대칭축,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줄여서 경계값이라고 할게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듭니다. 자, 왜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우선 큰 그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1단계, 즉 초보 단계 얘기부터 밑에서 해보겠죠. 쭉 좀 내려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 이게 이제 초보 단계인데, 자 보십시오.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나오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이려면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자, 요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는요,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두 근의 곱이 뭡니까? a분의 c죠. 그래서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 이 알파 베타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과 곱이
둘 다 양수가 되더라도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둘 다 허수일 때 그렇습니다. 이래서 알파가 뭐 1 플러스 i고 베타가 1 마이너스 i인 경우 한번 보십시오. 두 개 더하면 2가 되니까 양수 되죠. 두 개 곱하면 역시 2가 되니까 양수 되죠. 하지만 둘 다 양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건 허수지 양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조건이 필요한 거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알파 베타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다. 즉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이 등호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근을 갖되 합과 곱이 양수면 두 근 알파 베타는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를 내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합만 음수가 되면 돼요. 그죠? 곱해서 양수된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거는 위역과랑 같습니다. 이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말은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두 근의 부호 같은데 더해서 양수되면 둘 다 양수인 거고 더해서 음수면 둘 다 음수인 거죠. 여기까지 되죠?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때는 알파 베타 곱한 것이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 자, 이건 왜 근데 판별식이나 합조건이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일단 판별식 조건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알파 베타가 a분의 c잖아요. 그지? 근데 판별식이 뭡니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b제곱은 어차피 0 이상이잖아요. ac는 a분의 c가 만약에 그 양수면은 얘도 ac도 양수입니다. 근데 알파 베타가 지금 음수잖아요. 얘가 음수가 되면 a분의 c가 음수가 되면서 이건 ac도 음수입니다. 나눈 거하고 곱한 거는 부호가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잖아요. ac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지금 마이너스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 플러스 양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죠. 얘를 자동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만족해서 필요가 없다. 판별식 조건은 얘가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가 음수이면 판별식은 싫어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 없다. 그럼 합조건은 왜 없을까요? 이거는요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왜냐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은 더해서 양수 나올 수도 있고 음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근이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 양근이 크냐 음근이 크냐에 따라서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두 근 더해서 반드시 양수 나와야 된다 음수 나와야 된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합조건은 오히려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판별식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얘만 만족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암기 외워야 돼요. 자, 예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세 가지 조건 필요하다 그랬어. 실수 k의 범위를 구해야. 지금 계수, x의 계수하고 상수항에 지금 미정계수가 들어있죠. 이 k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면 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실근이 나와야 돼.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해도 되겠네. 자, b 제곱 마이너스 a c, c가 k 플러스 6이죠. 얘는 일단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두 근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호도 넣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뭐죠? 근과 계수 관계에서 이 k입니다.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얘는 0 되면 안 됩니다. 등호 불포하면.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6이죠? 얘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하면 싫어도 무조건 근이 모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k 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k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2하고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두 근 바깥 범위죠. 그래서 k가 3 이상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조건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두 번째 거는 자, 이건 양변이 2로 나눠도 되니까 k가 양수다 라는 조건이 나오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쉽네.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게 세 번째 조건으로 나오죠. 그럼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수직선에서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하고 3이 있어. 이거 바깥 범위지. 그죠? 바깥으로.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돼.
0은 여기쯤 있다고 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일단 1번, 2번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 자, 이제 세 번째 조건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마이너스 6은 한 이쯤 있을 텐데 이거보다 크다.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하겠습니다. 아까 이 빗금친 부분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 지금 세 개 한꺼번에 그 공통 부분 찾으니까 힘들어서 두 개 먼저 공통 부분 찾고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거 다 해당되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K의 범위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 이상이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K가 3 이상이면 요 방정식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딱 3이면 아마 중근이면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겁니다. 두 근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되시겠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초보 단계의 근의 분리, 일명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에나마 실근의 부호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근의 분리의 초보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단계로 넘어가죠. 요게 더 중요해요. 일반 단계. 자, 근의 분리 일반 단계는 어떤 것이냐? 2차 방정식 요거에서 fx를 이렇게 둡니다. 즉, 요 부분을 이제 fx라고 이참수로 두는 건데 편의상 양변을 이차항의 개수로 나눠가지고 a로 나눠가지고 이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든 다음에 따지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요 이참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따집니다. 요 그래프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p라는 값이 있어. 이게 기준값인데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이차항의 개수가 이제 양수인 거 기준으로 만들었죠. a가 이제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양변으로 나눠버리면 1로 통일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다 따지면 피곤하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래로 볼록한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절편이 요거 x절편이 바로 요 방정식 근이잖아요. x절편이 즉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 알파 베타 아까랑 마찬가지로 p보다 오른쪽에서 둘 다 x절편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아까는 이 p라고 하는 값이 0을 기준으로 하면 p가 0이면 그때 이제 얘가 부호가 되는 거죠. 이게 둘 다 양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p가 꼭 0이 아니라 뭐 다른 값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3이나 4 뭐 이런 특정한 값이면 4보다 큰 것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게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니까. 자, p보다 큰 근이 두 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이 위로 붕 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fp가 양수해야 된다. fp라는 거야. p 값을 이 말하자면 요 함수에다 넣었을 때 그게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게. 만약에 p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렇게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x절편이 p보다 오른쪽에서 두 개가 다 나오질 못해야 되죠. 그러니까 p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x절편이 이쪽에서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이렇게 만족한다고 해도 다른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지우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요쪽에서 이렇게 두 실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 베타가 여기 이렇게 되면 자, 판별식 조건 만족하죠? x절편 두 개니까. 그 다음에 p 넣었을 때도 양수 되죠? 근데 두 근은 p보다 오른쪽에서 두 개 나오지 않았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그건데. 그러니까 대칭축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면 돼요.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칭축이 p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이다 해가지고 판대경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판대경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야 돼요. 자, 만약에 판별식 조건이 없다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p 넣어서 양수 나와. 그 다음에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 하지만 그걸 다 만족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대칭축 p보다 오른쪽에 있죠. p 넣었을 때 양수 나오죠. 하지만 근은 아예 안 생깁니다.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p보다 오른쪽에서 x절편 두 개가 생기길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게 다르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이 세 조건을
요거에 맞게 동시에 다 만족한다 그러면 요 표현을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응? 이 표현입니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즉 P보다 오른쪽에서 X절편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프로 그려줄 수밖에 없다. 응?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조건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그럼 뭐겠습니까? 이거는 P가 여기 있고 두 실근이 P보다 왼쪽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경계값 조건입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딴 거는 있을 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경계값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경계값도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P를 넣었을 때 양수 나오나 음수 나오나요? P 넣어서 음수 나온다는 건 얘가 밑으로 쑥 내려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뭐야? P보다 오른쪽에서 근이 하나 생기게 되겠지.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P 넣어서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P 넣어서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 경계값 조건입니다. 이게 경계값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P 넣어서 양수 나오면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로 붕 떠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갖고는 얘기 안 됩니다. 왼쪽에 있어야 돼, 대칭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이게 대칭축 조건. 위치가 좀 바뀌었네. 경계값 조건, 대칭축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만족해도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어. P 넣어서 양수 나와. 그래도 얘가 붕 떠버리면 소용없잖아. 그럼? 그래서 판별식 조건이 또 필요한 거예요. 판별식 조건이 이렇다는 건 뭐야? 얘가 X절편이 적어도 하나 혹은 두 개 이상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면 이제 P가 음수가 돼버리면 또 그거 이 조건에 위배되니까. 자,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그리면 요 빨간색 요걸로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그려집니다. 그럼 P보다 왼쪽에서 알파, 베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판별식이 0이 되면 아마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즉 알파와 베타가 같은 값이 되겠죠. 어쨌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게 나오게 돼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거 무슨 말이냐? 자, 두 근 알파와 베타 사이에 P라는 특정한 값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위에 초보 단계에서는 한 근은 이게 이제 P가 0인 경우라 그랬으니까 그 초보 단계가 한 근은 음근, 한 근은 양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걸로 치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0이 아니니까, 자, P보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 간단해. 이 f라는 함수, 요 이차함수에다가 P를 넣어서 음수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 3개 필요하다며. 근데 이 경계값 조건만 하나 만족하면요, 판별식 조건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음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X절편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판별식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죠. 자동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대칭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무슨 그게 있어요? P 넣어서 음수만 나오면 되지.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되면 이제 P가 넣어서 양수 나오니까. 대칭축은 P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왼쪽에 있어도 돼. 그 조건은 필요 없는 거죠. 대칭축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판별식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하고 대칭축 조건은 필요 없다. 경계값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P하고 Q가 있는데 두 근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는 X절편이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가 둘 다 요거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는 P를 대입했을 때나 Q를 대입했을 때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두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만 만족하면 되느냐?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위로 붕 떠 있으면 어떻게 해? 둘 다 넣어서 양수 나오지만 아예 실근을 안 가져버리면은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조건 필요해요. 판별식 조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밑으로 쭉 가라앉을 테니까.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야? P 넣어서 양수 나오고 Q 넣어서 양수 나오고 판별식도 만족한단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대칭축을 요 PQ 사이에 딱 가져와서 자, 대칭축을 이 사이에 그리면서 이 조건 만족하도록 그려봐. 그러면 안 그럴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칭축 조건도 필요하다. 대칭축이 P와 Q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네 가지 유형을 크게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는데 이거 네 가지를 다 외워야 되냐?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일일이 다 외워봤자 어차피 헷갈려요. 외우지 말고 뭘 외우냐 하면 요걸 외웁니다.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를 그려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져보면 이거는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경계값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판별식이나 대칭축 조건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단을 해봐야지 무작정 이걸 외워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근해분리 일반 단계는 요 단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2차 함수 단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이제 미분, 적분 그 파트에서도 좀 쓰이고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이게 좀 쓰입니다. 이제 그건 이과 학생들만 해당되겠죠, 이제. 그럼 어쨌든 이건 좀 잘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론에서 가장 말하자면 마지막에 종합 세트예요, 이게.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된 사람도 예제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제를 하기 전에 이 내용 한 번만 좀 정리한 걸 보고 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의 내용은 2차항의 개수가 양수임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개수가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어진 방정식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여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 위의 정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는 아예 A로 양변을 나눠서 그냥 1로 고정을 시켜버렸죠. 근데 굳이 뭐 1로 고정을 안 시키더라도 요 형태 그대로 가져가도 좋은데 기왕이면 A를 요 이제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상태에서 하는 게 따지기가 좀 편하다 이거예요. 음수가 되면 이제 포물선이 이렇게 뒤집힐 텐데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반대로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걸 따로 할 게 아니라 양수로 만든 다음에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얘기한 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 1, 2, 3이라는 건 이제 두 근이 모두 PQ사에 있는 경우 말고 그 P라는 값을 이제 0으로 두면 그 초보 버전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근해분리의 그 초보 버전, 초보 단계. 그래서 두 실근의 부호를 조사하는 경우에 내용이 된다. 이거 나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내용에 맞는 조건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되시겠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인데요. 조금 더 내려볼까요? 자, 좀 공간을 확보를 하고 2차 방정식 이것이 다음을 만족하는 조건을 구해라. 자, 이건 2차항의 개수가 그냥 2니까 1이니까 뭐 더 조작할 필요 없이 얘를 그냥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y = fx를 그리면 이거 이제 뭐 이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죠. 자, 두 근이 모두 -1과 2 사이에 있도록 해보자. -1과 2 사이에 두 근이 있도록 만들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자, 일단 경계값 조건부터 따져봅니다. 경계값 조건 뭐예요? -1과 2가 경계니까 이거 두 개 넣어서 둘 다 일단 양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1과 f2가 둘 다 양수다. 0이어도 됩니까? 여길 지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 사이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도 양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도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게 경계값 조건이죠. 하지만 이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왜? 위로 붕 떠 있어도 양수 나오잖아. 그럼 두 근이 아예 안 생기는데? 두 근이 일단 생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 조건 필요합니다. 짝수 판별식으로 하죠. 자, b-제곱 -ac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두 근이 같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까지 넣어줍니다. 판별식 경계값 조건이 있습니다. 대칭축 조건 필요한가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더라도 즉 이렇게 x절편 두 개 생기고 둘 다 양수 나오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지. 포물선이. 그죠? 그러면 판별식 조건도 만족하고 경계값 양수 나오지만 근이 이거 사이에서 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칭축 조건도 필요하네요.
대칭축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의 대칭축은 뭐예요? k죠. x 이퀄 k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역시 등호는 넣지 않겠죠. 이게 딱 경계가 돼버리면 또 대칭축이 돼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어야지 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호는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좀 칸이 좁은데 자 이쪽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f-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란 얘기야. 1 플러스 2k 그죠? x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k 얼마입니까? k 플러스 3이죠? 얘가 양수가 돼야 돼.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이게 나오고요. f2 여기다 2 넣으면 4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죠. 얘가 또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야? 요거는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니까 k가 이 부등호 방향 바뀌네. 5분의 6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나옵니다. 자, 조건 두 개 나왔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 요건 요 아래다 써보겠습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이거? k 플러스 2하고 k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건 뭐죠? 두근 바깥 범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수직선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있으면 이 두근 바깥 범위 바깥으로 이렇게 칠해진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이건 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자, 이걸 다 만족해야 돼요. 1, 2, 3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2번, 3번 만족하는 범위는 딱 보이죠? 1에서 2 사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서 1번의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이쪽으로 가죠. 그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리고 이거 AND입니다. AND. 이거 또는 이게 아니에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도 AND입니다.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AND인지 OR인지를 잘 따져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뭐야? 5분의 6보단 작아야 돼. 5분의 6은 어디쯤 있는 거지? 여기쯤 있죠. 1보다 약간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림이 좀 작아졌는데 이게 5분의 6 정도가 여기 있잖아. 그거보다는 작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이 굵게 칠한 요 범위 중에서 이 까만 범위 얘하고 얘 사이 요 범위에 해당되는 건 뭐야? 여기밖에 없죠. 1에서 5분의 6 사이다. 그래서 K가 1에서 5분의 6 사이. 근데 1은 등호 포함. 요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두 근을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게 만드는 K의 범위인 거죠. K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두 근은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살짝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두 근 알파, 베타가 말하자면 x절편인데 요거 사이에 1이 딱 있는 거죠. 자, 이때는 경계값 조건 1을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F1. F1이 뭐야? 1 빼기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죠. 그럼 얘는 뭐냐?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거든. 얘가 음수가 나오면 돼요. 자, 얘가 0 돼도 됩니까? 경계 포함인가요? 0 되면 이게 어떻게 돼? 그 1 넣어서 0 나온다는 게 이게 1에서 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 두 근이 바로 그냥 1이 되는 건데 두 근 사이 1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등호 넣으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가서 3k가 3보다 큰 거니까 k가 1보다 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1 넣었을 때 음수 나오면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은 자동으로 만족하고 대칭축 조건은 별 의미 없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딴 건 필요 없고 요게 그냥 답이 되는 거죠. 이때는 간단하게 나오네. 그래서 세 가지 조건,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이고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제 한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이요. 요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도록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해라. 위에 거랑 비슷한데 요건 지금 2차항에서가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이 방정식의 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2차항의 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우리가 통일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도록, 그 얘기 뭐예요? 두 근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도록, 이런 말인 거죠. 되시죠? 자, 그럼 이거는 뭐 경계값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fx라고 놓고 딴 거 필요 없이 f-2가 음수다, 이 조건 하나만 끝난다 이거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럼 뭐야?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되죠. 요것이 음수가 돼야 된다. 정리하면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요것이 음수다, 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두 근 사이 범위 m이 1과 3 사이에 있으면 된다. 경계는 포함되지 않겠죠. 마이너스 이너스 딱 0 되면 이렇게 접하는 건데, 그러면 두 근이 그냥 알파 이퀄 베타 이퀄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두 근 사이에 또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것이 그냥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 창에서 음수일 때는 양수로 만들어서 따진 것이 편하다. 안 그러면 뭐 뒤집어 놓고선 이제 뒤집혀 있는 그림 가지고 또 따져도 되긴 하는데 괜히 헷갈리니까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예,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이요.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때 k 범위를 구해라.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2차항에서 1로 돼 있으니까 이건 건드릴 게 없고, 자, 마이너스 1과 1이 있을 때 한 근은 요거 사이에 있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fx라고 뒀을 때 y 콜 fx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럼 일단 경계값 조건 따져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음수 나와야 되고 1 넣었을 때 양수 나와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f 마이너스 1 구해보면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5잖아요. 요것이 음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5, 얘는 양수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양수 나오고 얘는 음수 나오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판별식은 자동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수 양수니까 끊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 필요 없겠고, 대칭축 조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1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얘 지금 이게 양수 이게 음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가 뭐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대칭축 조건도 필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되겠네. 얘네 둘만 동시에 만족하면 끝납니다. 경계값 조건으로 끝난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k가 이게 절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k가 마이너스 6보다도 작고 2보다 작고, 이거 동시에 만족한다? 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6이 있고 2가 있는데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6보다도 왼쪽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6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야? 그냥 얘가 되겠죠. 굳이 이거는 뭐 얘 포함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범위가 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두 개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포함되어 있는 그 범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작은 범위에 해당되죠. 그것을 얘기해 주면 되죠. 2학기 과정에서는 얘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되십니까? 이해됐으면 이제 다음 예제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도록 k 범위를 정해라. 0하고
3이 있으면 두근 알파 베타가 다 요 사이에 있도록 해라. 이차항계수 1이니까 그냥 그리면 되고, 계수가 음수일 경우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다시 새로운 방정식으로 고친 다음에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일단 경계값 조건부터 따지면 0이나 3 넣었을 때 일단 양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놨을 때 f0 이건 뭐죠? k-1이죠.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된다. 등호흡 포함되지 않죠? f3 얘는 뭐야? 9-12 플러스 k-1 얘도 양수 나와야 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냐? 붕 뜰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 필요하겠네.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하자.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이렇게 된다. 두근이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는 포함된다. 세 번째, 이것만 갖고도 안 돼. 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면 위에 거 다 만족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그려줄 수가 있어요. 안 가. 이렇게 안 그러려면 얼마든지 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 바로 대칭축이 0과 3 사이에 있게 만들면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칭축 조건은 이게 대칭축이 좀 고정되어 있어요. 얼마입니까? 대칭축이 2죠. 걔가 0하고 3 사이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대칭축이 이미 어떤 뭐 K나 이런 문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옴짝달싹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굳이 필요 없겠죠.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K가 1보다 크다라는 거 나오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K가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마이너스 4겠죠? 넘어가서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래서 K가 5보다 작은 거죠. 자, 이거 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건 뭐죠? 1보다 크다, 4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건 그냥 4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1보다 큰 거, 4보다 큰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건 4보다 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4와 5 사이다. 따라서 K가 4보다 크고 5 이하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제 곧 이어서 뒤에 연습 문제를 몇 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세요. 연습 문제 중간중간에 스크롤을 해볼 테니까 스톱을 걸고 일시정지를 하고 나서 다 풀어보고 그리고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갑니다. 자, 연습 문제 1번과 2번입니다. 일시정지 누르시고 푼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다 풀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번과 4번, 5번입니다. 역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요거까지 일시정지 누르고 다 풀어본 다음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서부터 6번까지의 정답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질문 있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별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근해분리 특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